조선 삼돌이 이야기 8화 도깨비 구슬과 떠돌이 옥장. 따각 구슬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야, 다시 해, 다시 해.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끼리 모여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효성두련님이 손에 구슬을 쥔 채 웃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긴다. 그때 삼돌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해도 돼? 야, 삼돌이 왔다. 아이들이 삼돌이를 반겼습니다. 삼돌이는 구슬 주머니에서 구슬을 하나 꺼냈습니다. 도깨비가 주고 간 그 구슬이었습니다. 구슬은 햇빛을 받아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자, 시작이다. 첫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효성이가 먼저 굴렸습니다. 따각! 구슬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삼돌이 차례였습니다. 삼돌이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구슬을 굴렸습니다. 또르륵 탁. 묘하게 이상하게 살짝 빗나간 것 같던 구슬이 끝에서 방향을 바꾸듯 튕기며 딱 맞아버렸습니다. 효성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야, 방금 뭐냐? 삼돌이도 멈칫했습니다. 나도 몰라요. 다음 판 또각. 또 맞았습니다. 그 다음 판도 또 맞았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야, 쟤 왜 저렇게 잘해? 원래 저 정도였나? 효성두련님이 삼돌이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너 연습했냐? 삼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손안의 구슬이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판은 점점 진행됐습니다. 삼돌이는 계속 이겼습니다. 너무 잘 맞았습니다. 각도가 안 되는 것도 들어갔고 튕겨나갈 것도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마지막 판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안 된다 싶은 각도였습니다. 효성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못 맞춘다. 삼돌이도 알았습니다. 이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손안의 구슬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돌이는 조심스럽게 굴렸습니다. 또르륵 구슬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툭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꺾이며 정확하게 맞아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아이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야,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반칙 아니냐? 공기가 조금 식었습니다. 삼돌이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답답했습니다.
이긴 건 맞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을 깎고 만드는 떠돌이 옥장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삼돌이가 아니라 그 손에 들린 구슬에 꽂혀 있었습니다. 옥장의 눈이 서서히 가늘어졌습니다. 아니 저건?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구슬이 아니군. 해가 지고 아이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효성이가 삼돌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야, 너 오늘 이상했다. 삼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이는 주머니 속 구슬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잠시 후 삼돌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구슬 도깨비가 준 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효성이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상하긴 했지. 아까 그건 너 실력이 아니잖아. 삼돌이가 구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꾸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좋은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삼돌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도깨비한테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효성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괜히 가지고 있다가 더 큰일 나겠다. 돌려주는 게 맞지. 그날 밤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삐걱하고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그림자가 조용히 삼돌이네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그림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낮에 봤다. 삼돌이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 구슬.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내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지? 삼돌이는 숨을 죽인 채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누군가의 기척은 틀림없었습니다. 삼돌이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구슬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그러자 손에 쥐고 있던 구슬이 미세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삼돌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에 그 떠돌이 옥장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달빛이 스며들며 얼굴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거칠게 마른 손과 날카로우면서도 집요한 눈빛이었습니다. 떠돌이 옥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구슬. 삼돌이는 구슬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제가 받은 거예요. 옥장의 시선이 주머니 속에서 구슬을 움켜쥐고 있는 삼돌이의 손에 꽂혔습니다. 그건 네가 가질 물건이 아니다. 나에게 넘겨라. 삼돌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줄 수 없어요. 저한테 준 친구한테 돌려줄 거예요. 순간 옥장의 눈빛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떠돌이 옥장이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그럼 직접 가져가야겠군. 어둠 속에서 옥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옥장은 평생 전국의 산천을 돌며 귀한 돌과 보석을 깎아온 장인이었습니다. 도깨비 구슬이 일반인 눈에는 그저 예쁜 구슬이었겠지만 그의 눈엔 달랐습니다. 저건 산에서 캐낸 옥이 아니다. 인간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귀신이나 도깨비의 기운이 서린 영물이야. 옥장은 그 구슬을 녹여 임금님께 바칠 보검이나 장신구를 만들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천하제일의 명성을 얻는 것은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욕심에 눈이 먼 옥장이 삼두리를 잡으려던 순간 삼두리가 앉은 채로 뒤로 물러나며 엉뚱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근데 이거 가져가면 아저씨도 구슬치기 대왕 되는 거예요? 그거 되게 피곤한데. 옥장이 당황해 멈칫하는 사이 삼두리는 그 구슬과 함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낮에 길가에서 주워둔 평범한 돌멩이 하나를 휙 던졌습니다. 자, 여기요. 옥장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낚아채려 몸을 날렸고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파랗게 변하며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선물을 탐내는 인간이 또 있네. 도깨비 깨비였습니다. 도깨비의 기운에 눌린 옥장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도깨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삼두리를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삼두리는 구슬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돌려줄게. 도깨비는 삼두리가 돌려주는 구슬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삼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삼두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걸 쓰면 내가 잘하는 건지 이 구슬이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도깨비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삼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 숨을 죽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삼두리는 눈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깨비도 알고 있었다는 듯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는 구슬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삼두리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건 내가 끝내. 삼두리는 놀란 눈으로 도깨비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도깨비는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인간 일은 인간이 마무리하는 거지. 그 말을 남기고 도깨비의 모습이 연기처럼 흐려졌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한마디가 더 남았습니다. 야, 삼두리. 왜? 또 보자. 도깨비 깨비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여전히 기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군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심호흡을 하고 난 후 밖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저씨.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리고 떠돌이 옥장이 들어옵니다. 옥장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도깨비의 기운에 눌려 도망은 쳤지만 구슬에 대한 집착이 그를 다시 이 방으로 이끈 것입니다. 일단 좀 앉으세요, 아저씨. 옥장이 삼돌이 발치에 주저앉으며 거친 손마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삼돌이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누구신데 이 구슬을 어떻게 알고 또 저를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옥장은 우연히 길에서 그 구슬치기 하는 삼돌이를 보고 따라와서 집을 알아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름도 잊은 채 팔도를 떠도는 늙은 옥장이다. 사람들이 나를 옥귀라고 부르기도 하지. 귀신처럼 옥만 찾아다닌다고 말이야. 옥장은 품에서 때 묻은 조각칼을 꺼내 달빛에 비춰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나도 너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지. 그때 우연히 산속에서 도깨비를 만났고 놈들이 가지고 놀던 푸른 화수분이라 불리는 옥석을 봤단다. 그 빛깔이 얼마나 영롱하던지 내 눈이 멀어버릴 정도였어. 나는 자연스럽게 옥장이 되었고 그 푸른 화수분을 본 이후로는 그 빛을 잊지 못해 평생을 헤맸어. 옥장의 눈에 서리빨 같은 집착이 서렸습니다. 전국의 강바닥을 뒤지고 산을 깎고 다녀도 그날 본 그 빛은 찾을 수가 없더구나. 그러다 오늘날 네 손에서 그 빛을 다시 본 거야. 햇빛이나 달빛을 받으면 묘하게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그 움직임. 그건 인간의 솜씨가 아니다. 도깨비의 숨결이 닿은 영물이지. 떠돌이 옥장은 삼돌이를 빤히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나는 이 구슬을 녹여서 세상에 없는 보물을 만들 거다. 누구나 우러러보는 해와 달보다 빛나는 작품을 완성해서 내 평생의 한을 풀 거야. 얘야, 너 같은 아이가 구슬치기 장난감으로 쓰기엔 이 구슬은 너무나 위험하고도 위대한 물건이란다. 그러니 내게 넘겨라. 이건 내 평생의 소원이야. 삼돌이는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냈습니다. 아저씨, 이 구슬 정말 갖고 싶으세요? 삼돌이가 옥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옥장은 눈앞에 옥구슬을 놓칠세라 더욱 간절한 눈빛과 몸짓을 담아 말합니다. 물론이야. 이건 세상에 없는 영물이다. 삼돌이는 구슬을 방바닥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옥장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도깨비 친구가 저한테 준 선물이에요. 제가 이걸로 구슬치기를 했을 때 자꾸 구슬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무서웠어요. 제 실력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옥장이 움찔했습니다. 삼돌이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는 멋진 물건을 만드는 분이시잖아요. 이 구슬을 가져가서 아저씨가 멋지게 다듬어서 임금님께 바치면
명성을 얻으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물건이 도깨비 장난이 깃든 물건이라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삼돌이의 질문에 옥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돌을 깎으며 진정한 아름다움을 쫓았던 장인으로서의 자존심이 꿈틀거린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오늘 낮에 구슬치기를 하는데요. 구슬이 막 말도 안 되게 굴러다니더니 제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겨서 기분이 좋았는데 나중엔 무서웠어요. 구슬이 마음대로 굴러가는 게 어쩐지 겁이 났어요. 저는 이 구슬로 동네 아이들 구슬을 다 따는 것보다 친구들과 구슬치기 하고 재밌게 노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저씨도 도깨비 물건 말고 아저씨만의 기술로 만든 물건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옥장의 입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린 놈이 나보다 낫구나. 옥장은 바닥에 놓인 도깨비 구슬을 허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린 너에게서 구슬을 빼앗으려 했다니 내가 잠시 미쳤었나 보구나. 옥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그는 삼돌이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진짜 보물은 내 손끝에서 나오는 거지. 고맙다 꼬마야. 옥장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방 안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삼돌이는 바닥에 놓인 구슬을 소중하게 주워 구슬함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구슬은 삼돌이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해준 진짜 보물이 되었습니다. 구슬함에는 낮에 구슬치기에서 이겨서 따온 아이들의 구슬이 잔뜩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삼돌이는 어제 친구들에게 땄던 구슬을 모두 돌려주고 친구들과 크게 떠들고 웃으며 구슬치기를 합니다. 먼 산등성이에 푸른 도깨비불 하나가 잠깐 깜빡이며 사라졌습니다.